또 하나 이제 더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큰 문제가 이제 신빈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는 대개의 경우 빈곤의 원인은 실직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을 못 가지면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던 상태에서는 그냥 직장을 잃으면 곧바로 굶어야 되는 상황으로 직결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실직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정부나 사회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말은 맞지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 일을 하는데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일은 하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태의 빈곤, 이걸 이제 신빈곤이라고 하고, 혹은 근로빈곤으로 번역을 하는데 워킹 푸어라고 얘기도 해요. 이거는 대개의 경우 고용의 형태가 불안전 고용이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고용의 유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고를 조금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불완전 고용이 많아요. 무슨 파견 근로, 기간제 근로, 뭐 파트타임 근로, 시간제 근로, 이런 형태가 많아졌죠. 이런 그 불완전 고용 형태, 불완전 노동 형태에서 오는 일하지만 가난한, 이 사람들은 고용도 불안정하지만 노동 여건도 대단히 열악해요. 처우도 열악하고. 신빈곤, 근로빈곤, 워킹 푸어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빈곤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노동의 유연화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냥 막 밀고 들어갈 때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이 새로운 빈곤 형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 유로 메이데이 행사에서 처음 등장해서 쓰이기 시작한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불완전 노동자라는 얘기예요. 프레카리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어가 있대요. 이거는 불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독일어에서 온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 이건 노동자라고 하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합성해가지고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혹은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 노동자이면서 새로운 빈곤층,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04년도에 유럽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도 새로운 형태,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당히 뭔가 제도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되는 큰 숙제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지금 수평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수평적으로 우리 한 사회를 단면으로 끊어가지고 봤을 때 이러이러한 빈곤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직적으로 시계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 변수를 넣어가지고 얘기하면은요, 대단히 중요한 게 가난과 부가 혹은 사회적 지위가 이게 자손으로 넘어가면,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서 세습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현재 불평등이 존재하고 뭐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존재하고 절대 빈곤이 존재하고 상대 빈곤이 존재하더라도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또 나는 힘들더라도 내 자녀의 교육이나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 내 자녀 세대에서만큼은 얘는 좀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희망과 기대가 있으면 사회가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도 이걸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희망과 기대가 안 보일 때, 내가 지금 힘든데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뒤, 30년 뒤에는
나도 지금 저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 나는 지금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 자녀 세대만큼은, 자녀 애들만큼은 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걸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엔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그냥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아, 그냥 어떤 경우 이유 없는 분노는 아니지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요. 정치도 불안정해져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부유한 사람도 게으름을 피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면 흥청망청 쓰거나 하면 그 신분과 지위가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상승 이동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이 사회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활하면 원활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갈수록 과거에 그것이 원활했다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지금 현재 잘 사는 계층은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고 돈을 아무리 흥청망청 써도 뭐 평생 흥청망청 써도 되는 그런 부자, 그리고 그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도 자자손손 대대로 뭐 계속 흥청망청 쓰고도 남을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내 자식놈이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서는 것이 기대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사회로 우리가 자꾸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는 혹은 닫힌 사회로 가는 거예요. 폐쇄적인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과거부터 해온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못 살던 시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했던 것이 교육이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정정당당한 계층 상승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배고파도 부모가 굶으면서도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 세대 가서 상승 이동하는 사례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걸 이제 흔히 가리켜서 그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대개의 경우 교육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이제 반성도 해야 되고 최근에 조국 사태와도 이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급을 대물림하고 있다.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다. 못 사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 잘못된 교육 구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받더라도 계속 가난을 세습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죠. 교육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도 되느냐. 그 중에 타겟으로 된 게 학종이라고 하는 거죠. 부유층 자녀들은 학종에다가 온갖 거, 뭐 논문, 뭐 상 받은 거, 뭐 인턴한 거, 뭐 가난한 집 아이들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을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수시로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소위 좋은 대학들은 그런 아이들을 우대해서 막 뽑고 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상승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채널로 작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
하면서 이제 최근에 교육을 어떻게 다시 설계해서 그런 잃어버린 기능을 다시 되찾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건 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주목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이 계층과 계급의 세습 문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어느 곳에서든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것으로 어려서부터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비극이고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비극이다.